안녕하세요. 진짜 역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만의 진짜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계는 사만의 위치로 한반도 중남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기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후한서 동이열전 한조에 한에는 세 종족이 있으니 첫째, 마한, 둘째 진한, 셋째 변진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54국이 있으며 그 북쪽은 낭랑, 남쪽은 외와 접해 있다. 진안은 동쪽에 있는데 12국이 있고 그 북쪽은 예맥과 접해 있다. 변진은 진안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 있으며 그 남쪽은 외와 접해 있다. 모두 78개의 나라로 백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큰 나라는 만여호, 작은 나라는 수천호인데 각각 산과 바다 사이에 있어서 전체 국토의 넓이가 방 4천리나 된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니 모두 옛 진국이다. 라고 나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외와 접하니 면적이 사방 사천리이다. 세 종족이 있으니 첫째 마한, 둘째 진안, 셋째 변한이고 진안은 옛 진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후한서 동이열전 한조와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서 사만의 동서가 모두 바다가 경계이며 북쪽은 낭랑과 대방, 남쪽에는 외이며 그중 백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잘 살펴보면 방 사천리의 영토에 이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진 곳은 한반도와 그 북쪽의 요동 외에는 없습니다. 혹자는 한국과 중국의 동일한 지명을 예로 들면서 사만과 삼국이 중국 동남부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즐겨 읽는 삼국지연의만 보더라도 사만이 중국 동남부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만의 강역이 사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나라가 중국 동남부에 있었다면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을까요? 사만이 그곳에 있었다면 당시 사만은 위, 촉, 오와 전쟁을 했을 것이고 중국 사서에서도 삼국이 아니라 사국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당시 외의 위치를 보면 삼국지 위지동이전 외인조에 외인은 대방 동남대의 안에 있고 산과 섬의 의지에서 구급을 삼고 옛날에는 100여 국이 있었다. 한나라 때 사신을 보내 조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사신을 보내 통하는 나라는 30국이다. 대방군에서 외에 이르기까지는 해안의 물길을 따라 돌아 한국을 거쳐 남쪽으로 가다 동쪽으로 가면 그 북쪽 해안의 구야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7천리다. 비로소 바다를 건너 천여리의 대마국에 이른다. 대마국은 중약 대마국에서 남쪽으로 하내라고 부르는 바다를 건너면 큰 나라에 도착한다. 라고 나옵니다. 삼국지는 외가 대방군에서 남쪽으로 물길을 따라가다 동남쪽으로 7천리를 가면 구야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구야 한국은 지금 경상남도의 한 섬이고 그곳에서 바다를 건너면 대마국입니다. 대마국은 지금의 대마도이므로 삼국지의 기록 또한 외가 지금의 일본이며 사만이 외의 북쪽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한서 동이전 외조에도 삼국지와 동일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사서의 기록은 사만과 외의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 기록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사만과 삼국이 한반도와 요동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류 사학계는 마한은 경기도를 포함한 그 남쪽이고 진안은 경상북도, 변화는 경상남도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기록에서 사만의 전체 국토 넓이가 방 4천리라고 했으니 주류 사학계의 주장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 4천리는 한 면의 길이가 4천리인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삼천리 강산이라고 하듯이 우리나라는 국토의 크기가 방 3천리입니다. 사만의 영토가 4천리라고 한 것은 사만이 한반도 중남부가 아니라 훨씬 북쪽인 요동까지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만의 혈통의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가야를 말하지만 우리 역사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갈도 사만의 혈통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말갈은 삼국사기 초기부터 그 이름이 나오고 발해 때까지도 말갈의 이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말갈은 한반도에도 존재했고 부여,
동북 천리에도 존재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서 말갈은 숙신 혹은 음루로도 불리다가 이후 여진족으로 통합되었을 것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말갈이 백제와 신라를 자주 침입합니다. 한반도 동남에 위치한 신라를 자주 공격할 정도면 당시 말갈이 고구려 북쪽에 위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신라 인근에 존재할 수 있었던 말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 민족을 가리켜 예맥족이라고도 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부여왕이 예왕이며 고구려 또한 본래 졸본부여에서 건국했고 후한서 동이열전 예전에서 예의 노인들이 말하길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 했으니 고구려도 예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유리왕 31년서기 12년에 한나라 왕망이 고구려 병력을 징발하자 고구려가 억지로 보냈더니 모두 도적이 되어 요서 태수 전담이 이들을 추격하다 오히려 죽음을 당했는데 이때 한나라가 고구려를 맹인으로 불렀습니다. 이를 보면 고구려는 예족이기도 하고 맥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제 또한 부여와 고구려에서 나왔으니 백제도 예족이며 맥족인 것입니다. 즉 예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같은 의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주지에 따라서 예 혹은 맥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갈이라는 글자를 보면 마한과 발음이 유사한데 마는 지금처럼 말로 발음했을 것이고 한은 칸으로 발음했을 것입니다. 즉 마한은 본래 말칸으로 발음하고 말칸의 발음은 말갈로도 불리다 후일 지역이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마한, 말갈, 맥으로 불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란고전은 10세기경 동당국 시절에 편찬된 사서라고 하는데 1906년에 심양의 라마교 사원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장교가 입수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기록의 진위에 대해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일제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변조했다고 짐작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고 또한 해독이 쉽지 않을 정도의 거란 혹은 바레인의 문장으로 기록된 내용이라 마냥 허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말갈은 마한이다 편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말갈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해보면 제6장의 마간, 말갈, 발에는 같은 소리가 서로 이어져 왔고 주신, 숙신, 주지는 같은 음이 서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전해온 것은 자명하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란고전에서는 마한, 말갈, 발해가 같은 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의 마간에서 가는 한과 발음이 같으므로 마한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거란 혹은 바레인들은 마한, 마간, 말갈, 발해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갈은 마한이므로 사마는 삼국은 물론이고 부여, 가야, 발해, 여진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편찬한 흥정만주원유고 권수법내조에는 무릇 옛날 숙시는 한나라 때는 사만, 위진 때는 흠룸, 부기 때는 물길, 수와 당나라 때는 말갈, 신라, 발해, 백제로 칭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숙시는 한나라 때 사만으로 불리다가 당나라 때 말갈, 신라, 발해, 백제로 불리었다는 것인데 삼국사기에 말갈의 이름이 삼국의 건국 초기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 기록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때의 말갈은 어디에 존재했는지 기록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삼국지 오한선비동 이전 고구려조에 또 소수맥이 있다. 고구려는 대수에 나라를 세워 거주했는데 서한평연 북쪽에 소수가 있고 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구려의 별종이 이 소수 위에서 나라를 세웠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소수맥이라 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류 사학계를 포함한 한중일 삼국은 서한평의 위치를 현 압록강 북쪽의 단동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수맥의 위치를 현 압록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엉터리입니다. 한서 지리지 유주현도 군조의 서한평은 마자수 하류에 있었는데 마자수는 현 압록강이 아니라 호나입니다. 고대 압록강이 호나인 것은 다른 동영상인 고대 압록강은 호나이다.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한평이 호나 하류에 있었으니 대수와 소수의 위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별종이 소수 위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했는데 후한서 동이열전에 고구려조가 있고
또 별도로 구려조가 나옵니다. 고구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를 말하는 것이고, 구려에 대해서는 구려는 일명맥이라고도 하는데 별종이 있다. 소수의 거처에서 사는데 이로 인해 소수맥이라고도 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소수가 서안평의 북쪽에 있으므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하, 호나, 태자의 세물이 있습니다. 소수맥은 이 일대에 있는 맥족이 분명한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소수맥 대신 양맥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리왕 33년서기 14년 고구려군이 병력 2만으로 서쪽으로 양맥을 쳐서 멸망시켰다. 유리왕 33년의 고구려 도읍은 국내성입니다. 그리고 양맥의 양은 양수, 즉 일명 대량수로 현 태자입니다. 양맥은 태자 일대에 거주하는 맥족을 부르는 말임을 알 수 있고 소수맥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기이 말갈과 발해조의 동명기에 이르길 졸본성은 땅이 말갈에 붙어 있다. 신라 제6대 지마왕 14년 125년에 말갈 군사가 북쪽 국경에 몰려와서 대령책을 습격하고 니하를 건넜다. 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갈이 졸본성과 인접했다고 했는데 졸본은 어디일까요? 현재 주류사학계는 졸본의 위치를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환인현 오녀산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엉터리입니다. 중국 역사학계가 오녀산성을 발굴한 결과 그 유물들이 3세기 이후의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구려가 서기전 1세기에 건국했으니 오녀산성이 졸본이라면 최소한 1세기 초의 유물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후 졸본의 진짜 위치편에서 상세히 고찰하겠지만 졸본은 요동의 태자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말갈 또한 태자 일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양맥 또한 태자에 있었으므로 말갈과 양맥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갈은 양맥이면서 마한이기도 하고 그 위치는 태자 유역이었습니다. 후대의 말갈의 위치가 고구려 북쪽으로 된 것은 말갈이 고구려와 당나라에게 밀려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에 나오는 마한 54국 중에 백제국과 고리국이 나옵니다. 고리국은 같은 책 부여조에서는 고리국으로 나와 동명성왕이 이 고리국에서 나와서 부여를 건국합니다. 옛 기록에서 발음이 같고 고와 고의 한자가 다를 뿐이라면 동일한 국가라고 봐야 합니다. 주류 사학계는 마한 54국 중 하나인 고리국은 한반도 중부로, 부여조에서 나오는 고리국은 송화강 북쪽으로 각각 비정합니다. 물론 이 위치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입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요양부조에는 동평군에 고리국의 치소가 있었다고 했는데 동평군의 위치는 현 호나 인근이므로 요동입니다. 고리국은 두 곳이 아니라 동일한 곳, 즉 요동 한 곳에 있었습니다. 일제와 주류 사학계는 마한의 위치가 한반도 중남부에만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료와는 다른 엉터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덧붙여 북사백제열전의 기록을 보면 백제국은 대개 마한에 속한다. 생리국에서 나왔다. 고 했는데 백제가 마한에 속한다고 하면서 생리국에서 나왔다고 기록했으니 생리국이 마한의 일족임을 말해줍니다. 앞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는 생리국 대신에 고리국이라고 했으므로 생리국과 고리국은 같은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조에는 동명이 고리국에서 나와서 부여를 건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명성왕이 건국한 고구려의 본래 이름은 졸본부여였고 후에 고구려로 바뀝니다. 당초 동명성왕이 부여에서 나와 졸본부여를 건국한 것이므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조에 나오는 고리국은 북부여 또는 동부여이며 동명성왕이 건국한 부여는 졸본부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리국은 북부여 혹은 동부여를 일컫는 다른 말이므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마한의 고리국은 동부여 또는 북부여가 분명하며 마한이 부여까지 포함하고 있었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마한의 위치를 비정하면 북으로 호나 유역의 고리국에서 고구려와 양맥이 있던 태자 일대와 남쪽으로 압록강을 지나 한반도의 서남 지역에 주로 분포했으려 사만이 사천리라는 기록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어 진안에 대한 기록을 보면
후한서 동의전 한조의 다른 기록에 진안은 노인들이 말하길 진나라의 유민들로서 노역을 피해 한국으로 왔는데 마한이 동계를 할양해 그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정한 것이라 했다. 변지는 진안과 섞여 살고중략 변지는 외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문신한 사람이 꽤 있다. 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진국의 유민들이 옛 땅에서 모두 이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다른 기록을 보면 진안인들은 낙랑 사람들을 아잔이라 했는데 동쪽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아라고 했는데 낙랑인들은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 기록에서 진안인들의 일부는 아직 낙랑 땅에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본래 진안인은 낙랑에 있다가 고조선이 망하자 그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반도 동남부에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의 다른 기록을 보면 경초 연간 237년, 239년에 명제가 몰래 대방태수 유훈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보내 바다를 건너가서 대방, 낙랑의 두 군을 평정했다. 중략 부종사 오림은 본래 한국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진안 8국을 나눠 낙랑에 속하게 하려 했다. 그때 통역관이 잘못 설명해 신지와 한인들이 모두 격분해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했다. 이때 대방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정벌했는데 궁준은 전사했으나 이군은 마침내 한을 멸했다. 고 나옵니다. 이는 위나라의 사마이가 공소년을 토벌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낙랑과 대방 2군을 차지한 기록입니다. 당시 낙랑과 대방 2군에 진안 8국이 있었으며 위나라가 진안 8국을 낙랑에서 통치하려 했다는 것은 진안 8국이 낙랑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낙랑은 요동에 있었으므로 진안 또한 요동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 요양부조에는 진주 봉국군에 절도를 두었다. 본래 고구려의 계모성이었다. 당 태종과 이세적이 만나 계모성을 공격해 깨뜨린 곳이 여기다. 발해가 계주로 고쳤다가 다시 진주로 고쳤는데 진안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란이 요양 북쪽에 있던 계모성을 요양 남쪽으로 이동시켜 이런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계모성의 위치는 당나라 재상을 지냈던 가탐이 기록한 가탐도리기의 육로행과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나옵니다. 계모성은 한나라의 요동성이 있던 양평의 동북에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서 진안이 계모성이 있던 요양 북쪽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 지리지 중경대정부 고주조에는 고주에 관찰사를 두었다. 당나라 신주의 땅이다. 중략 4만년 진안은 부여가 되고 변하는 신라가 되고 마하는 고구려가 되었다. 라고 했다. 이 기록은 진안이 고구려 북쪽에 위치한 부여까지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고리국이자 북부여 또는 동부여가 마한이었는데 요사지리지는 부여가 진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조명하겠지만 북부여와 동부여는 요동성에서 요동 동북의 신성 일대에 있었습니다. 이후 북부여는 졸본부여로 된 후에 다시 고구려로 바뀌고 동부여는 대무신왕에 의해 망한 후에 북쪽으로 옮겨 부여성이 있던 신주 일대로 옮깁니다. 마한이 북부여와 동부여를 포함하고 있었다면 진안은 그 북쪽의 부여성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한서 동의열전 예조에도 진안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북으로 고구려와 옥저, 남으로 진안에 접하여 서로 낙랑에 이른다. 소제 시원 5년 서기전 82년 임둔군과 진번군을 폐지하여 낙랑군과 현도군에 병합하고 다시 현도군을 고구려로 옮겼다. 단단대령 동쪽의 옥저와 예맥은 모두 낙랑에 속했다. 고 했는데 여기서 예의 위치가 고구려와 옥저의 남쪽, 진안의 북쪽이며 낙랑의 동쪽으로 나옵니다. 후한 당시 고구려는 살수를 경계로 해서 그 북쪽에 있었고 낙랑은 살수 이남에 있었습니다. 살수와 낙랑은 요동에 있었고 단단대령은 요동의 천산산맥 일대입니다. 살수의 진짜 위치에 대해서도 추후 상세히 조명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진안의 위치는 부여성이 있던 신주에서 그 남쪽으로 계모성과 요동의 낙랑을 포함해 그 동쪽까지 이르렀고 이후 한반도로 내려와 한반도 동남부까지 그 영역을 넓혔던 것입니다.
다음은 변환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천남생은 연개소문의 아들로 고당전쟁 당시 당나라군에 항복해 당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다가 679년에 사망합니다. 중국 낙양에서 발견된 천남생 묘지명을 보면 그 묘지명의 내용 중에 천남생이 요동군 평양성 사람이며 변국공이라 했습니다. 변국은 변환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주류 사학계의 주장대로라면 고구려는 가야에 위치한 변환 땅을 차지한 적이 없으니 변국공의 자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고구려에 옛 변환의 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조에는 신 구당서의 기록을 인용해 변환의 후예들이 낙랑 지방에 있다고 했으니 변환인들은 낙랑의 진안인들과 섞여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당서 북저결전 발해조에는 만세통천 연간서기 696년에 발해가 부여, 옥저, 변환, 조선 등 바다 북쪽의 여러 나라의 땅을 거의 차지했다고 했는데 발해는 한반도 남부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환 땅을 차지했다고 나오니 변환이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발해 영토, 즉 요동에 있었음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변환이는 요동의 낙랑 땅에서 진안인들과 섞여 살다가 고조선이 망하지. 진안인들과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내려와 경상남도 일대에서 새롭게 정착해 살았던 것입니다. 상기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마하는 평양 인근의 마읍산에서 그 이름을 얻었지만 호나 부간에서 고리국이 되었습니다. 고리국에서 나온 고구려는 구려맥으로 불리었고 백제 또한 마한의 일족으로 고구려 남쪽에 있었습니다. 태자 일대의 마한은 양맥, 소수맥 혹은 말갈로 불리다가 북쪽으로 옮겨 물길, 말갈로 되었고 후일 발해와 여진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진안은 부여성이 있었던 신주에서 남쪽으로 계모성과 요동의 낙랑 지역과 그 동쪽의 압록강 북쪽 그리고 한반도 동남 지역에 있었고 변환 또한 진안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세력의 변화에 따라 나라가 사라지거나 혹은 빈번한 이동으로 서로 지역이 겹치거나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만은 방 사천리에 달했고 다른 많은 기록에서도 부여와 말갈까지 사만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사만 땅 사천리 북쪽에 낙랑과 대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일제와 주류 사학계는 사만의 영토를 한반도 중남부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낙랑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전의 동영상인 낙랑은 요동에 있었다 라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